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0일 일요일 밤 11시 57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쉬려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 영상은 없고요. 네. 미국장 마감 살펴볼 건데 미국장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위기였죠. 위기.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상승 마감하면서 위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위기 조성했던 거는 지금 알고 보니까 속임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증시도 다소 위기였었는데요. 근데 그 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훈풍이 좀 불어왔으니까 좀 극복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 누적시키고 294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근데 이제 미국에서 훈풍 불어왔으니까 일단 294 쪽으로 아래쪽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최소한 버티거나 더 올라가려고 하겠지라고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요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했죠. 1000이란 자리를 오랫동안 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했는데 아래쪽으로 그냥 꺾이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일단 훈풍이 불어왔으니까 얘도 최소한 1000 쪽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근데 아무튼 빨리 넘어가야 돼요. 코스닥은 1000이라는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넘지 못해서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정말 무거운 저항이 돼서 박스권으로 헤매다가 아래쪽으로 또 폭락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죠.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훈풍 불어서 이 1000에 다시 도전했는데 돌파 한창 한다. 그러면 1000이라는 자리가 든든한 지지력이 되면서 급등도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지가 코스닥이 급등한다 해서 이 흐름이 확 좋아지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래봐야 반등인데 그래도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냐 재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솔직히 그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젯밤 같은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게 제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애플이 7.5%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7.5% 올라가면서 급등하면서 시장이 확 살아났죠. 사실상 뭐 이것 때문이죠, 그죠? 다른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 예를 들면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친구들도 애플이 살아나니까 다 같이 손잡고 확 일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이 확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친구들이 살아난 건 아니죠. 저 친구들은 이번에 실적을 봤는데 맛이 갔고 그 맛이 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레벨 다운이 돼서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어젯밤 같은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애플이 큰형님이 살아나니까 지들도 그냥 같이 잠깐 관뚜껑을 열고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래서 애플 한 종목이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니까 전 종목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겠죠. 하여튼 이게 지금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야 사실 보이는 거긴 한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속임수를 좀 주긴 줬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목요일날 장 마감하고 아마존하고 애플 실적 나왔잖아요. 아마존은 실적 안 좋았는데 애플은 실적 좋았죠. 근데 미국장 본장 개장하기 전에 금요일날에 이 아마존 실적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아마존 실적 안 좋다 이러면서 막 나스닥이 1%씩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장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장 여니까 애플 실적이 좋네 이러면서 환호하면서 애플이 막 올라가면서 시장이 막 살아났죠. 결과적으로요. 하여튼 지금 와서 보니까 본장 개장하기 전에 아마존 실적 안 좋은 거에 집중하면서 시장이 발발 떨었던 게 다 속임수였다는 뭐 그런 게 그런 게 이제서야 좀 보이긴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뭐 상승을 하고자 마음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뭐 좋은 것만 보면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이 사실상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들어올린 가장 큰 어떤 요소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것도 있었죠.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물가지표가 괜찮게 나와서 시장이 오른 것도 한 몫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 실적이 워낙 좋아서 애플이 급등한 게 시장의 상승폭을 좀 확대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하여튼 물가지표 뭐 물론 유럽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솔직히 뭐 유럽 지표들 다 무시하고 필요 없고 미국 지표 미국 물가지표 나온 거 요게 좀 중요했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이 지표가 그 물가지표가 어젯밤 금요일 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든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훈풍이 불어왔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긴축 속도 조절론이기 때문에, 긴축 속도 조절론이란 재료를 갖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물가 지표마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긴축 속도 조절론에 더욱더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애플 실적도 좋았네 이러면서 시장이 하여튼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아무튼 활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긴축 속도, 뭐 페드와치 이런 걸 보시면은 당장 11월 달에 50pp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려 18.7%까지나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긴 한데요.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좀 높아지긴 한 겁니다. 이 옛날의 역사를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때 10월 13일, 14일, 17일 이때 그 시장이 이제 이번 겨울을 춥게 보낼 거냐 따뜻하게 보낼 거냐를 결정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그때 당시 물가지표 하나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11월 달에 100bp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긴축 우려가 이때 당시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그때는 50bp 가능성 0이었죠. 그때 100bp 인상 가능성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50bp 가능성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극은 극을 낳는 것 같습니다. 100bp 인상 가능성 나오더니 결과적으로 시장이 너무 긴축 우려를 세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뭐 시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재료의 관점에서 시장이 너무 긴축 우려를 세게 하니까, 너무 긴축 우려를 세게 해가지고 이때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다. 그렇다면은 언제 반등이 끝나겠느냐? 50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람들 모두가 환호할 때, 이때쯤이면 이제 또 반등이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12월 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래서 50bp 인상 가능성이 현재 75bp 인상 확률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이 금요일날 물가지표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월 의장이 뭐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50bp 인상 맞냐 이러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슷비슷하죠. 확률이요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거 확인하겠죠. 이번 주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지켜보시면 되겠죠.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축 속도 조절론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고, 어떤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어떤 낙관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낙관론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은, 뭐 월요일 날에 유럽 물가지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화요일 날은 일단 패스하고, 수요일 날 FOMC 회의 있는 날이죠.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긴축 속도 조절론이 실제로 이제 어떤 실체를 드러내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떨 것이다 추측만 있었다면 이제 실체를 전화를 드러낼 겁니다. 수요일날 FOMC 회의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그 월 초다 보니까 고용지표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지표들도 잘 보셔야 되겠죠. 미국 고용지표가 이날이 언제죠? 금요일날 나오네요. 금요일날에 미국 논팜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저런 이벤트들이 있다. 중간 선거도 다음 주 주중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 중요한 이벤트에 우리는 한복판에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역시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빠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확인할 뚜껑을 다 열어볼 때까지 나는 오르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괜히 이벤트 뚜껑 열어보기 전에 미리 시장이 확 빠져버리면은 뚜껑 열고 나서 반등하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뭐
그런 이벤트들 확인할 때까지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기술적인 거를 좀 살펴볼 건데,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혹시나 이럴까 싶어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했던 거 10월 21일 하루 만에 되돌렸다 이러면서 또 올라갔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습이나 또 같은 모양으로 계단식으로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습니다. 2,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켜서 위기감 솔솔 어떤 그 위기를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장대항봉이나 어떤 호재 하나 만들면서 장대항봉 띄우면서 위기를 한 번에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계단식인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계단이 좀 가팔라요. 계단도 이렇게 좀 느긋한 계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 증시는 분명히 근데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단이긴 합니다. 계단이긴 계단인데 좀 가파른 계단이다. 뭐든 뭐예요. 근데 어쨌든 가파르면 힘을 빨리 빼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좀 완만하면은 힘이 좀 덜 빠지겠죠.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가파르면은 오래 멀리 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 어떻게 됐냐? 3,900이라는 자리, S&P가 중요한 자리인데 살짝 돌파한 착했죠. 솔직히 턱걸이 돌파한 착이니까 제 생각에는 3,900 진짜 돌파한 착 했는지 좀 테스트는 좀 할 것 같아요. 너 진짜 돌파한 착한 거 맞냐? 테스트는 좀 할 것 같고, 또 그리고 분명히 2.4% 올랐는데 2.4% 급등이 아무튼 작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해서 2.4% 오른 건 좀 작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는 조금 좀 소화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3,900에 대한 이 진짜 돌파한 착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더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더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위기 극복했다 라는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2,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S&P와 약간 다른 게, S&P는 이제 확실히 보시면 고점들을 좀 시원하게 높여가면서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은 일단 근데 고점이 막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여전히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지금 그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시장에서 강한 거는 애플 한 종목하고 S&P가 강한 거죠. 그죠? IT 빅테크들 중에서 애플 하나 빼고 지금 거의 다 죽었잖아요. 애플하고 테슬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맛이 갔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하고 나스닥이 약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 약하고 IT 빅테크가 약한 거지, 지난주의 흐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항상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그 지도 보여드리는데 여기 요만큼 있는 요 빅테크 종목들,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되는 이 부분에 있는 종목들, 이 기술주 있는 종목들은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들 보였고 실적이 안 좋으면서, 그 와중에 이쪽 나머지 섹터에 있는 이쪽 친구들은 항상 초록불이 들어왔던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S&P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S&P는 계속 고점 탄력적으로 높여가면서 3,900 넘어서고 있고요. 근데 나스닥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빅테크는 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물론 위쪽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은 확실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뭐 내가 대응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싶으면은 조금씩 차이는 둘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P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가 없죠.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어딘가 저항을 넘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확 넘어서기 전까지는 솔직히 뭐 아래쪽으로 하방 포지션을 들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까진 버텨도 되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버티는 건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버틸 근거는 있다. 굳이 뭐 따지자면요. 나스닥은 약하니까요. 나스닥은 어딘가를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S&P는 자꾸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근거가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나스닥이 어디를 못 넘고 있냐, 11,650 못 넘고 있고 11,780 못 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자리들까지는 뭐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개겨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개겨볼 수는 있다고 했지 그게 이제 바람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간 이 뭐 지난 2, 3거래일 동안 뭐 저항을 누적시켜서 아래쪽으로 베팅했는데 그런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긴 빠질 수가 있는데, 긴 빠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시장에 속임수라는 게 있으니까 저게 속임수였구나라고 알았으면은 빨리 거기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간 이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티면 안 돼요. 이게 이익을 누적시키는 건 괜찮은데 이게 손해를 누적시키면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익 깔고 계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 지금 단타 해갖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보기가 좀 그런 거죠. 하여튼 버티시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위쪽으로 가겠다고 일단 장대 양봉 나오면서 지난번에 몇 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던 거 극복했으니까 더 가겠다는 신호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뭐 나머지 좀 몇 가지 좀 더 보고 넘어가자면은, 그 참고로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계단이 좀 급하게 올라간다는 말씀드렸죠. 빅스가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 보면은 지금 반등이 확실히 이게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욱더 좀 많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빅스가 죽는 것보다 빅스는 천천히 죽을 때가 사실 더 무서운 법인데, 하여튼 지금 빅스는 분명히 굉장히 빨리 죽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다시 반등도, 빅스의 재상승도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당장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튀어오른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 빅스도 이런 것도 좀 낙폭과대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놓고 낙폭과대 이런 이야기까지는 좀 뭐한데, 분명히 이 빅스가 죽는 속도는 좀 너무 좀 빠른 편이긴 해요. 하여튼 뭐 나중에 뭔가 영향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비교적 좀 빨리 급등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뭐 어쨌든 참고로만 그냥 뭐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금리라든가 달러들은 뭐 특별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라고 했는데, 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는 4%대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4%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글쎄요. 그래서 일단 4%대를, 이 보시다시피 4%대가 중요한 자리죠. 예, 여기서 이렇게 양봉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아직까지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합니다. 하여튼 잘 보자고요. 지금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일단은 뭐 저는 일단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고 4% 자리에서 일단 양봉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좀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일단 보긴 보겠습니다. 뭐 일단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도 이 지난주에 사실 달러는 여기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이게 그 물론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엄밀한 쌍바닥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게, 지난주에 유로존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유로존은 금리 인상을 할 만치 했다, 어느 정도 좀 많이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Substantial Progress라고 했었나요? 표현이?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달러 강세 나오는 거는 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미국의 긴축 속도가 조절될 수 있긴 한데, 근데 미국은 아직 목적지까지 한참 멀은 거고, 유로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Substantial Progress라 했단 말이에요. 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로존은 목적지 근처에 와 있는 거고, 긴축 목표치 근처에, 미국은 목표치까지 아직 한참 남은 거고요. 단지 이제 목표치까지 가는 그 속도를 좀 우리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런 모습들 보였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래서 뭐 딱히 뭐 어젯밤에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엔 달러나 금리가 시장에 막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냥 뭐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흐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좀 강해서 그런지 구리하고 이런 오일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들은 좀 하락을 했네요. 금값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요. 어젯밤에 일단 뭐 달러가 좀 강하긴 강했나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플 실적,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반등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미국 증시가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했으니까 한국 증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FOMC 회의 있고 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번 주 좀 집중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이태원에서 안 좋은 뭐 참사가 있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뭐 흔들린다 그런 건 제 생각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한 공간이니까 일단 미국발 훈풍을 일단 장 초반에 그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그죠?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